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이 계속 지수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를 좀 피해가는 그런 산업군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고, 앞전에 같이 다뤘었던 에너지 섹터가 아직은 방산, 조선만큼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좀 조정도 거쳤고 횡보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에너지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SMR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좀 간결하고 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 일 특성상 뭐 SMR부터 시작해서 뭐 LNG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뻗어나가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인 종목을 잡는 게 오히려 승률이나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 대비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도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특성상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직관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다가 그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이면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기업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이 수요가 좋으면은 뭐 여기저기 다 좋고 나쁘고 서로 이제 시장 점유율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서 가장 가만히 조용하게 편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상 TSMC 쪽이거든요. TSMC 쪽이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쪽을 보는데, 그 에너지 섹터 안에서 이제 SMR로 놓고 봤을 때 SMR의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뭐 나스닥의 뉴스케일 파워도 주가 흐름이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보고는 있는데, 지금 나스닥보다는 한국장이 더 저는 플레이하기 더 편하다고 보고 있고, 대응도 편하잖아요. 뭐 자다 일어나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미장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시장부터는 이제 한국장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SMR의 파운드리로 불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셨으면 하는 게, 잘 나가는 업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업종 내에서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90% 주가 상승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를 일단은 했고요. 설비 투자액이 약 5천억대 조금 안 될 건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늘어난 금액일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원전이랑 그리고 가스터빈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채워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보금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해서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확대, 그리고 트럼프가 밀어주는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세계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넓게 보실 만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3곳, 에너지를 많이 쓰는 뭐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 3개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2050년까지 원전 시장을 3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원전 시장에 같이 투자를 해준다는 거,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난 정권에서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많은데, 절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사업은 에너지 패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전부 다 지금 원전 사업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수주 이후에도 계속 스텝을 뻗어나갈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이쪽이 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 될수록 전력 수요 급증이 되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잖아요. 이제 이게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무탄소 발전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원천이 바로 원전과 가스터빈 사업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기술력으로는 네,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 목표치가 이제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경영진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진까지 최근에 매수를 들어갔고 결코 뭐 미리 저점에 사놨다 이게 아니라 최근 가격에 매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도 받쳐지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 회사가 일거리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증설도 계속해. 그리고 유증 계획도 없어. 여러분들이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주식을 사겠죠. 왜냐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TSMC처럼 SMR의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체코 원전 수주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이후에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있다고는 염두에 두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충분히 뻗어나갈 이제 수주 증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리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무겁기 때문에 만약 이 밑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뭐 LNG 쪽으로 복합 화력 설비 쪽으로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배전반 쪽으로 낙수 효과를 크게 받아서 주가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뭐 50% 오른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주가 거의 2배, 3배, 5배까지도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멤버십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리스크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성 조정 이거는 당연히 염두하실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룹사다 보니까 하나처럼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아마 더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런 트라이가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할 거면은 진작했다라는 입장이고 이 이후에 주가 상승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지배구조 개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놓거나 기존에 충분한 수익권의 보유자라 하신다면은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는 확정 수익을 가져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또 그 자금으로 지금 당장 유증 가능성이나 뭐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 없는 중소형 기업들 이쪽으로 커버 들어가서 뭐 설비 쪽이나 뭐 배전 쪽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로 타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이후에는 이제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난 정부의 이제 예산 책정 안에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 책정을 더 늘렸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배제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스닥은 어느 정도 담아야 할까요?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MR 쪽은 너무 다 여러 가지 보시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나스닥 쪽을 굳이 하겠다면은 뉴스케일 파워 정도 이렇게 골라드리고 싶고 여기서 뭐 더 가면은 이제 오클로 뭐 넥스젠 에너지 뭐 이 정도가 있겠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가야 되나 하거든요.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블랙록 쪽에서 6% 정도 지분 확보도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원전 쪽에 대한 투자 구도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1차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리고 중소형 주로 같이 커버 들어가시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항상 저희 뭐 구독자 이벤트나 아니면 멤버십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요즘 정말 재미가 없는 시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약 쪽도 따로 한 번씩 커버해드리고 여러 섹터들 많이 커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중간중간 어느 정도 차이 실현을 이제 4월부터는 꾸준히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